자, 군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집은 아시다시피 여러 종이죠. 여러 종. 여러 종이 모여있는 놈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군집은 그 환경에 따라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육상에서 모여 사냐, 물가에서 모여 사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육상 군집의 경우에는요, 네, 산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산, 숲속이고요. 그 다음에 풀 많은 초원, 그 다음에 사막, 뭐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자, 산림의 경우에는요, 숲이니까, 일단 더운 지방 같은 경우에 열대 우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루는 나무들은 요런 거죠. 상록, 화렵수. 더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잎사귀가 넓어요. 그걸 화렵수라고 하거든. 이게 상록이면은 1년 내내 푸른 애들이에요. 사철나무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것도 나무 종류도 뭐 알아두시면 좋죠. 여기 상록, 화렵수 종류 보시면 사철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대 지방에서는 온대림이라고 부르는 애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낙엽, 화렵수. 잎사귀는 넓은데 가을에 낙엽이 지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은행나무, 단풍나무, 낙엽 지는 애들 얘기를 하는 거야. 딱 우리나라에 이거 많죠. 그 다음에 북부 침엽수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운 지방이거든요. 추운 지방. 뭐 아한대 지방이라고 나왔는데 대표적인 침엽수가 잎이 뾰족한 이런 나무들이 이제 소나무거든요. 소나무. 근데 우리나라에도 소나무가 어때요? 많이 있죠. 우리는 온대 지역에 해당되지만 뭐 겨울철 온도가 또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나무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초원의 경우는 뭐 열대 초원도 있고, 온대 초원도 있고, 뭐 열대 초원 같은 경우에 뭐 사바나,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사막의 경우에 열대 사막도 있고요, 뭐 온대 사막도 있고, 이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대 사막, 요 툰드라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동토, 얼음, 완전히 얼음 땅이란 얘기죠. 툰드라. 한 추운 지방이나 극지방 부근에 형성된 사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끼류, 지류, 관목과 같은 일부 식물만 자란다. 뭐 식물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자, 아주 추운 지역에 있는 사막을 툰드라라고 한다. 다른 말로 동토라는 표현도 쓴다. 얼음 땅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생군지,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는 애들을 한번 봅시다. 강, 하천, 호수 이런 데 사는 애들이고요.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담수군집. 그 다음 바다에 사는 애들은 뭐 해수군집. 이렇게 일단 나누기도 한데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생태 분포를 보시면은요. 기온 영향 미치고요. 강수량도 영향 미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요인에 따라서 형성되는 군집의 분포도인데요. 수평으로 보게 되면 즉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냐 고위도냐, 여기 저위도 여기 고위도, 그죠? 저위도 고위도 여기 사는 애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위도에 따른 분류. 자, 여기 저위도 지방 열대우림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고위도 지역 툰드라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직 분포는 동일한 지역에서의 높이죠. 한 지역 내에서의 높이. 높이에 따른 군집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은요, 고도가 낮은 쪽은요, 좀 안 추워요. 따뜻해요. 상록수. 올라갈수록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맨 꼭대기로 갈수록 상록수, 낙엽, 화렵수, 침엽수 지나서 맨 꼭대기는 관목대, 작은 나무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건 수직분포. 수평분포 가끔 물어봅니다. 수평분포와 수직분포 이거 뭐 A, B, C, D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구조입니다. 군집의 구조. 여러 종들이 살고 있으니 서로 먹고 먹히죠.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복잡하게 먹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복잡할수록 좋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참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생산자고요. 얘가 1차, 그다음에 요거 2차. 근데 거미를 지나서면 거미가 2차, 참새는 3차. 참새는 2차도 되고 3차도 되고. 그죠? 애벌레 1차, 도마뱀 2차, 2차, 여기로 가면 3차, 3차고. 참새가 4차가 되는 경우는 없나? 1차, 2차. 4차까지는 없네요. 참새는 2차 아니면 3차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층상 구조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높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나무가 많은 개체군으로 구성된 군집은 빛의 세기와 양등에 따라서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를 이룹니다. 햇빛을 받는 그 양태가 서로 달라요. 양지식물이냐 음지식물이냐에 따라서. 자, 높이가 낮은 지역에서 높이가 높은 나무, 낮은 나무인데요. 높이가 좀 낮은 나무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어때요? 적죠. 약하죠. 높이가 높은 나무일수록 센 빛을 갖다가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높이가 가장 높은 나무 교목층. 교목층. 그다음 그보다 조금 높이가 낮은 거 아교목층. 이것도 A, B, C, D로 물어보니까 순서대로 잘 외우셔야 돼. 교목, 아교목. 아라는 단어가 한자로 작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교목보다는 작아요라는 게 아교목층.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나무 관목층. 그 아래 초보는 풀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까지겠죠. 여기는 뭐 이끼류 같은 것들이니까. 여기 균류, 뭐 세균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요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광합성을 주로 하는 애들은 보자 어디까지냐. 교목층, 아교목, 관목, 초본까지네요. 주로 여기까지가 광합성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그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들이라고 했는데, 많이 모여 사는 애들이 여러 종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 양이 엄청나게 쪽수가 많은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을 거야. 개체수가 제일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을 우점종, 대표라는 거죠. 대표종이죠. 대표종. 제일 많은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제일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 얘가 사라지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놈들을 핵심종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개체수는 우점종보다는 작아요. 얘가 없어지면 생태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밑에 보시는 뭐 불가사리가 지금 샘플로 나왔거든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네요. 불가사리는 담치를 주로 잡아먹는데요. 담치가 아마 홍합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을 불가사리가 잡아먹는데, 얘가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요 담치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개체군의 종류가 크게 줄어든다. 개체군의 종류가 담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종이랍니다. 그 다음에 지표종은 특정 환경을 알려주는 게 지표종입니다. 뭐 지이류가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산화황 농도가 낮다 이런 걸 알려준대요. 이산화황 농도가 높으면 지이류가 별로 살지 못하나 봐요. 이산화황 SO2거든요. 여기에 낮아요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된대요. 자, 이런 걸 지표종. 희귀종은 말 그대로 가장 쪽수가 적은 애들, 희귀종, 희소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요, 군집의 천이 과정이네요. 군집의 천이. 자, 주로 이제 숲이 어떻게 변하느냐, 숲의 변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군집의 종의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천이, 변화 과정을 천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천이 최초에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다음, 자, 이곳에서 뭐 일단 풀과 이끼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겠죠. 지류나 이끼류 이런 게 먼저 들어오겠죠. 이거를 우리는 개척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풀이 자란다면 누가 자라겠어? 순서대로 조그만 나무, 관목이 자라겠고, 관목이 자란다면 조금 큰 나무들. 근데 양수림이 먼저 번성을 합니다. 그 양수림이 번성을 하면 그 양수림 밑에 음수림이 자라거든요. 음수림은 빛이 조금 약해도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양수림 자라고 그 밑에서 자라던 음수림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음수림이 양수림보다 더 커지는 시기가 와요. 이렇게 음수림이 양수림을 갖다가 초과하는 그런 양수림보다 더 크게 자라는 시기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양수림들은 약해져요. 굉장히 못 살아요.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림은 세기가 약해도 잘 자라는데 양수림은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잘 못 받으면 잘 못 자라. 그래서 숲의 최종 주인은 음수림이야. 음수림. 이거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극상을 이룬다. 음수림이 대장이 된 거죠. 음수림의 천지가 되면 이걸 극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출발했다. 이런 과정을 1차 천이라고 하고요. 1차 천이 과정 중에서 불모지에서 출발한 거를 건성천이라고 합니다. 습지가 아니고 건조한 땅에서 출발한 걸 건성천이. 그 다음에 조금 늪지대 같이 습한 데서 출발하면 습성천이라고 불러요. 빈 호수예요. 빈 영양호. 양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차 양분이 좀 쌓여지네요. 요거를 부영양호라고 해요. 양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분이 차차차 조금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먹고 살 수 있겠죠. 이끼류가 등장을 합니다. 요게 또 개척자로 얘기를 하겠죠. 이끼류 정자. 요게 똑같아요. 개척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초원 풀이 등장할 것이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관목잎 자라고 양수림 섞여있는 혼합림 마지막 음수림 극상 과정. 그래서 뭐 여기 3, 4 여기는 뭐 비슷하고요. 여기 과정부터는 비슷하고요. 그죠? 여기부터 비슷하고요. 처음에 출발만 빈 호수 이런 데서 출발했냐, 척박한 땅에서 출발했냐, 고기 부분만 다르네요. 건성과 습성. 자, 이렇게 어쨌든 비어있는 땅 또는 척박한 땅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잘 극상까지 갔어. 그런데 중간에 잘 가다가 산불이나 산사태 이런 재해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꿀까닥한 거지.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번성을 합니다. 자, 이거를 2차 천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요, 아무래도 기존에 원래 깔아놓은 판이 있어가지고 좀 빨라요. 천이 속도가. 이렇게 쭉 잘 가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어. 건성천이네요. 습성도 지금 이렇게 잘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산불이 나서 다 불탔단 말이야. 이게 싹 불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닙니다. 이미 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황무지 상태에서 출발은 다시 요. 그래서 2차 천이 과정에서는 풀부터 다시 자란다고요. 기존 식물의 종자나 뿌리 등이 있어서 풀부터 초본부터 자란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초본이 보다 개척자다. 네가 개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조사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들 잎풀 저풀 막 섞여서 쫙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제일 많고 대표종이 뭐고 뭐 희귀종이 뭐고 뭐 이런 걸 조사해야 되거든. 이거를 이제 군집의 조사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거를 이용합니다. 방형구법. 네모난 틀이에요. 방형구법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지표 계산 방법들. 자, 밀도부터 봅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니까 밀도는 뭐야? 면적분의 수였죠. 면적분의 수.
그렇게 외우세요. 면적분의 수. 그 다음에 빈도는 두 개 각각 이용할 거예요. 빈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지? 그래서 수분의 수. 수분의 수. 전체 방용구 수분의 그 종에 나타난 방용구의 수. 수분의 수. 나머지 안 쓴 게 뭐야? 면적이죠. 그래서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 전체 방용구 면적분의 그 종이 차지한 면적. 면적분의 면적. 요 세 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퍼센트. A라는 애 밀도가 10이고 B라는 애 밀도가 뭐 5고 C라는 애 밀도가 5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밀도가 각각 계산을 하면. 이거 퍼센트. 상대 밀도는 전체 얼마예요? 20이죠? 20분의 10이니까 50%. 이렇게 밀도 가지고 퍼센트 구한 게 상대 밀도. 빈도 가지고 퍼센트 구하면 상대 빈도. 이렇게. 이해 가셨나? 20분의 5 하면은 4분의 1이니까 요거 25%. 25%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한 거예요. 상대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는요. 근데 이 상대값을 구해서 밀도값 A 종의 상대 밀도값, 상대 빈도값, 상대 피도값을 다 더해. 이걸 다 더해서 중요도를 구해요. 그래서 A 종의 중요도가 뭐 125다. B 종은 150이다. 이렇게 나오면 B가 우세한 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점종 구하고 뭐 희귀종 구하고 이런 것들 하려고 이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표를 보시고 그림 보시고 밀도, 빈도, 피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어느 풀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방용구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밀도부터 그거 볼게요. 질경이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자, 밀도니까 면적분의 수거든. 면적분의 수. 요 면적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1 면적이 4고요. 4제곱미터고요. 자, 그 다음에 질경이 숫자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분의 4에서 1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끼, 민들레 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밀도가 나왔고요. 밀도 총합이 10이에요. 이걸 왜 해요? 상대 밀도 구하려고. 100분의 1 하면은 10%. 10% 이렇게 구하려고 나온 겁니다. 100분의 4 하면 40%. 자,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빈도 갈까요? 빈도가 뭐였죠? 얼마나 자주 나오냐 그래서 수분의 수였죠. 방용구 수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그 다음에 질경이가 나타난 방용구 수, 질경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다 나왔네요. 4분의 4에서 이렇게 1. 단위는 따로 없어요. 4개 서로 단위 지워질 테니까. 빈도 단위는 없습니다. 1, 0.5 이렇게 나왔대요. 다 더하면 2.5, 2.5분의 1 하면 또 여기 40%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도는 뭐였죠? 면적분의 면적이었죠. 자, 요거 면적 1이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면적 4 들어가고요. 질경이가 차지한 면적만 볼게요. 여기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여기도 요거 하나. 이거 어떻게? 왜 이래? 요거 하나. 여기 조그만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5칸 나눴네. 0.2. 가로, 세로 0.2네요. 그죠? 0.2 곱하기 0.2가 요 면적이에요. 0.04인 거죠, 그게. 그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 4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P도 0.04, 0.16, 0.12 나온대. 전체 더하면 0.3이고요. 0.32분의 0.04에서 여기 비율 또 구합니다. 이렇게. 꼭 본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밀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피도 다 이제 더해요. 다 더해요. 중요도 구하는 거죠. 질경이의 중요치. 질경이 10, 40, 12.5. 60이 나왔고요. 토끼풀 130, 민들레 107. 오, 얘가 우점종이네요. 토끼풀이 우점종이야 라고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방용구법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꼭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왔네. 우리 앞에서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니까 A종, 뭐 B종, 뭐 이렇게 종끼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C종 이렇게 종끼리의 관계를 나타낸 게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다. 일단 종끼리는 뭐합니까? 싸워야 돼요. 자, 경쟁합니다. 먹이나 환경을 서식지를 두고 서로 치고받고 하죠. 이걸 경쟁이라고 하죠. 종간 경쟁.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긴 놈은 다 먹고 지네들은 사라져라. 승자 독식의 원리가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자, 집신벌레 종간 경쟁 그림을 볼게요. 이거 그림이 뭐가 중요하냐? 안 가르쳐주고 이제 A, B로 나오거든요. 혼자 키웠을 때는요, 이 정도 높이를 가져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키우게 되면, 그래프가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가 돼요. 한 종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죠. 얘가, 승리한 그런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 요런 상태였는데 뭐 A, B로 주겠죠. 요런 상태였는데 같이 키웠더니 이런 그림이 됐어 라고 나오면 뭘로 간다? 경쟁으로 가시면 돼요. 종간 경쟁으로. 그 다음에 경쟁하지 않고 좀 경쟁을 피하고 싶어. 우리 그게 분서. 앞에서는 분서 비슷한 게 이제 텃세였죠. 텃세. 여기 있네요. 분서와 텃세는 모두 공간을 다르게 하는 건데 분서라는 거는 여러 종끼리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고 텃세는 한 종 안에서 텃세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고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은 뭐 비슷해요. 경쟁을 좀 피하려고요. 읽어볼까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 활동 시간 등을 달리해서 서로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솔새, 분서, 나무에서 따로 사는군요. 피라미하고 은어가 서로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살고 있고요. 강에서 물가에 사는 새들도 서로 영역이 있나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심화 과정은 이거 통합에서 나왔던 그림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따개비가 있고 따개비 비종이 있어. 각각 살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딱 함께 키워봤더니 어머나 딱 나눠서 살게 되네요.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분서로 지금 나왔습니다. 평균 수위 아래쪽은 A종과 B종의 생태적 지위가 겹침, 여기 아래쪽 겹침으로 여기 요 영역 얘기하는 거네요. 겹침으로 종 간 경쟁이 일어난 결과 경쟁에서 이민 B종만 A, B가 붙어서 살면 B가 이겼고 여기는 A만 살고 그렇군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최소 이렇게 지금 분설을 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최초에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군요. 경쟁. 그 결과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따개비 두 종이 같은 장소에 함께 서식하는 경우에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B종은 아래쪽, A종은 위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식을 하게 됐습니다. 얘는. 다행히 경쟁 베타 원리로 한 종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네요. A종이 넓은 지역을 사는 것 때문에 사라지진 않았나 보네요. 자, 분서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생이네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경우죠. 같이 사는 경우. 한쪽만 이익이에요. 편리공생. 발판나무, 상어와 거북이, 난초와 나무, 까치와 나무, 황로와 물소. 누가 이익이야? 이거 알아야 되겠는데요. 어디 보자. 빨판상어. 자, 이익은 빨판상어가 이익이에요. 거북이는 아무것도 아님. 착색 난초와 나무. 난초는 나무에 붙어서 안전한 서식. 이거 착색 난초가 이익. 까치하고 나무. 까치가 이익인가요? 까치가 이익이래요. 황로와 물소. 황로가 이익인가? 물소가 이동할 때 쉽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네요. 황로가 이익이죠. 편리공생입니다.
상리 공생은 둘 다 얘기인 거죠. 그냥 제목만 하면 되겠네. 둘 다 얘기니까. 흰동가리하고 말미잘, 동백과 동박새, 지류와 균류 또는 균류와 조류. 그다음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애들은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 있답니다. 균류는 조류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 보네요. 기생은 뭐예요? 한쪽만 이기고 한쪽은 피해 보는 거죠. 한쪽이 피해가 입는 거죠. 그래서 숙주가 피해를 입는 애예요. 그 숙주 안에 사는 애가 이제 기생인 거고요. 이건 안 봐도 되겠고요. 개하고 진드기가 기생이겠죠. 뭐.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애벌레 안에 벌이 기생하는 거야 뭐야? 기생벌은 다른 곤충의 애벌레의 알을 낳고 어머. 그러니까 기생벌이 이 새끼가 이익을 얻고 애벌레는 피해를 당하네요. 이런 애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새삼과 다른 식물. 새삼은 뭐야? 새삼? 뭔지 모르겠는데 풀 종류인가 봐. 새삼은 다른 식물의 덩쿨을 감고 요렇게 감아놓은 거네 지금. 뿌리를 침투시켜서 물과 양분을 빼앗는 지저분한 놈이군요. 겨우살이와 다른 식물. 겨우살이가 기생식물. 새삼이 기생식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식과 포식. 이거 뭐 워낙 많이 했죠. 포식 먹는 애. 피식 먹히는 애. 보면 뭐 알겠죠. 이거 보고 모르겠어 누가. 뭐 순서도 똑같아요. 피식자가 늘어나면 뒤따라서 이 새끼가 늘어나겠죠. 포식자가. 얘가 늘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얘 줄어들겠고. 피식자가 줄어들면은 포식자도 줄어들겠죠. 또 얘가 줄었으니까 또 늘고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그냥 순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탐구 자료창에는 이런 형태 가끔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개체군 A, B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예요. 둘 다 줄어요. 원래보다 둘 다 줄어요. 원래 거보다. 혼자 살 때보다 종간 경쟁을 하면은 줄어요. 혼자 살 때 이게 뭐 A 이게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간 경쟁하면은 B가 이제 많이 줄었어. 패배자야. A도 근데요. 이 높이가 원래 거보다는 낮아요. 이런 식으로. 둘 다 손해라고 나온 거예요. 종간 경쟁. 한쪽은 이익이고 제로네요. 얘는 편리공생이 되겠죠. 편리공생. 얘는 둘 다 이익이니까 상리공생 쓰시면 되겠고, 그죠? 기생, 피식, 포식.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 이렇게 둘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쭉 점검하시고 뒤쪽에 문제 쭉 갑시다. 어디까지인가요? 문제도 많네. 단원 또 마무리가 들어가네. 단원 못하겠죠. 하시는 데까지만 풀어갖고 오셔도 좋겠네요. 121쪽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